안녕하세요. 오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설명회 발표를 맡게 된 워홀프렌즈 13기 이혜수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관련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2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캐나다 워홀을 다녀왔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아직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대학교가 2년 연속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 모니터만 보는 거에 너무 지쳐버려서 휴학을 하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던 중에 우연히 캐나다 워홀을 알게 되어 5월에 신청을 하고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서류를 진행하고 3개월 만인 8월에 바로 출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왜 워킹홀리를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렇게 엄청난 기대와 준비를 하고 간 건 아니고 좀 즉흥적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 복학을 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다니면서 다시 졸업을 하고 지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정책이 바뀐 덕분에 두 번째 워홀 비자를 받아서 다시 곧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알버타주에 위치한 캘거리라는 곳에 다녀왔고 유학원, 어학원 등은 따로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원에서 연결해주는 홈스테이 등에 거주하지는 않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했었고 처음에는 중국인, 베트남인 같이 주로 아시안인들이 있던 집에 살면서 방은 각자 거실이랑 부엌은 쉐어하는 하우스에 살았었고 그 후에는 한국인들만 있던 집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 수업은 따로 듣지 않았고 캘거리 내에 국립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어학 프로그램이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만 주로 다녔고요. 캘거리 도착 후 2주 만에 카페 바리스타 풀타임 잡을 얻어서 5월 종료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제가 워홀 가기 전에 제일 고민했던 과정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워홀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월 국가 중 캐나다를 선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캐나다에서 어떻게 지역을 선정했는지, 작년에 귀국하고 현재 다시 출국을 하게 된 입장에서 현재 캐나다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가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2번 갈 수 있게 된 건 올해부터인데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워홀은 랜덤으로 선발이 되고 그 후에 신체 검사, 지문 등록을 거쳐서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워홀 비자를 받게 된 후에 자동으로 두 번째 워홀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해야 돼요. 인비테이션 랜덤 선발부터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도 만 35세 이하 이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전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이렇게 랜덤으로 초청을 받고 또다시 이렇게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바로 두 번째 워홀을 신청하신 분들의 후기를 막 살펴봤는데 첫 번째 워홀 비자가 캐나다에서 끝나갈 때쯤 좀 여유 있게 다시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풀 안에 자기 프로필을 등록해놓고 랜덤 선발을 기다리다가 또 선발이 되면 캐나다 국경이나 다시 잠깐 놀러 나갔다가 공항으로 들어오는 길에 다시 워킹 비자를 받아서 또 2년을 더 워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공식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국가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워홀 가서 얻고 싶은 것이나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홀 가서 제일 먼저 얻고 싶었던 게 첫 번째가 영어 실력 늘리기였습니다. 제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뭐 아는 언어가 하나도 없기도 했고 일단 일하고 집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초중고등학교 때 맨날 접했던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가야 살아남겠다 싶어서 영어 사용하는 국가들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사이에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알아보기 전에 각 나라별로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면서 비자랑 신체 검사하는 가격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재작년에 알아본 거라 영국은 지금 더 가격이 올라서 한 250, 3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던 대학생이었더라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영국은 일단 바로 포기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워홀 하면 여행도 제일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람별로 다른 거라 여러분들도 저와 순위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캐나다 워홀 직전에 한번 유럽 여행을 돌고 와서 유럽 여행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어서 일단 영국 버리게 됐고 미국 서부나 동부 여행에 대한 꿈이 더 컸던 터라 미국에 더 근접한 캐나다가 더 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인 도깨비 촬영지 퀘벡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개인적으로 캐나다가 더 끌려서 캐나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캘거리에서 오로라를 3-4번을 보고 5월 생활 동안 퀘벡도 다녀와서 그 목표를 쫙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로 정하고 저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한국인들이 꽤 많이 가는 곳에 가야 정보도 많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정보가 하나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런 시골은 제외하고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라는 도시 사이에서 고민을 시작했었습니다. 먼저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룸렌트 비용을 찾아보았는데요. 토론토, 밴쿠버는 워낙 월세가 비싼 탓에 창문이 없는 방인, 작은 방인 댄이라고 불리는 곳에도 나눠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구해야 80만 원대, 보통 주로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룸쉐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밴쿠버도 비싸긴 했는데 제가 가려고 했을 때는 토론토가 너무 비싸서 저는 그 도시를 경험하기 위해 쓰는 비용보다 그 돈 아끼고 여행을 하는 거에 더 가치를 둬서 저는 일단 너무 비싼 토론토는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랑 캘거리를 고민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게 날씨인데요. 거기 생각을 해봤는데 밴쿠버는 캘거리처럼 춥지는 않은데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레인쿠버라고도 하고 있었고 캘거리는 그냥 진짜 춥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방문을 해보고 몇 번 느낀 점은 밴쿠버에 오는 비는 한국처럼 오는 약간 장맛비가 아니라 그냥 이슬비 정도로 아무도 우산을 안 쓰는 그런 정도 비여가지고 막 그렇게 우울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바로 옆에 해변도 있어서 습해가지고 그로 인해 체감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았었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으슬으슬 추운 느낌이었고 근데 캘거리는 또 영하 30도긴 한데 그렇게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겨울 중에 한 1-2주밖에 없어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그 겨울이 너무 길어요. 10월부터 4월까지 눈이 와서 6개월 내내 겨울이니까 갑자기 눈이 오면 모든 상점들이 다 일찍 문을 닫고 친구들이랑 어디서 나가서 놀러 가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이미 갔다 와 보니까 이렇게 달랐고 근데 저는 가기 전에는 약간 하늘이 꾸리꾸리하면 기분이 많이 울적해지는 타입이라서 춥지만 항상 하늘이 맑은 곳에 일단 가보자 해서 캘거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밴쿠버에는 한인분들도 진짜 많고 중국인, 인도인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뭔가 캐나다 분위기를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캘거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밴쿠버랑 토론토 월세가 비싸지면서 지금 이제 점점 캘거리도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프가 가까웠다는 점이 정말 최대 장점이고 저는 이제 2번째 워홀을 다시 가려고 렌트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2년 전에는 60만 원 내고 다운타운 중심에 살았었는데 이제 다시 알아보니까 그래도 기본 80만 원은 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거리의 장점이 다른 것보다 월세가 싸다는 거였는데 여러 곳에서 이주를 많이 와서 렌트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큰 장점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밴쿠버,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월세가 제일 비싼 1, 3위 도시예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캘거리가 1년 사이에 렌트비가 가장 가파르게 오른 지역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렌트비가 싸다라는 그런 메리트는 캘거리는 조금 사라졌다는 거 혹시 지역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생각보다 특히 캘거리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서비스직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 구하는 사람도 많고 캐나다가難民비자도 많이 줬는데 그 사람들도 월처럼 자유로운 비자여서 되게 많이 늘어나서 카페에서 1시간 일하다 보면 한 5-6명을 레주메 내려와서 한 명 뽑는데 거의 50명, 100명이 지원하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또 막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막 하루 만에 바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쉬움은 아니고 그래도 꾸준히 지원하고 영어 면접도 연습하고 하다 보면 2주나 한 달 안에는 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캘거리는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은 정말 식당, 카페가 갑자기 다 슬로우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거의 안 뽑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요. 그래서 만약에 언제 갈지 고민이 되시면 저는 겨울이 아닌 때 봄, 여름이 될 때쯤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워홀 가기 전에 더 할 걸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무조건 영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어가 제일 걱정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가도 된다. 이 정도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 사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일상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왼쪽은 제 이야기를 한번 쓴 건데요. 어제 멀리서 친구가 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늦잠 잤고 뭐 웨이팅 몇 시간 하고 생각보다 들어가는 단어도 많고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거를 창하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버벅이더라도 단어가 어느 정도 생각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약간 감은 온다. 근데 그걸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그 정도 준비하고 가면은 캐나다에서 완전히 확실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할 때 쓰는 영어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친구 사귈 때 쓰는 것보다 일할 때 쓰는 영어를 제일 걱정을 했었는데 일할 때 쓰는 영어는 정말 한정적이고 하루 이틀 반복하면은 입에 붙어서 정말 잘 들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제가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였는데요. 일단 모든 카페가 우유가 기본으로 5-6개가 있어서 그걸 듣는 리스닝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직종에 영어로 관련된 브이로그나 그런 걸 보면서 상황이랑 용어 익히면 되게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 알바를 쉽게 구하고 일에 금방 적응했던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이미 한국에서 카페 알바를 해본 경력자였어요. 라떼아트까지는 할 줄 몰랐는데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유 스팀 어떻게 치는지 정도 알고 있어서 면접을 좀 수월하게 보고 타국에서 영어로 일을 배워도 금방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가기 전에 시간이 나시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히 경험을 쌓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는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바리스타 학원에서 라떼아트까지 배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구할 때 한번 트라이얼 해볼래? 하는데 그때 라떼아트 한번 보여주면 뽑힐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간 나시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한국에서 인증번호 받을 일이 있을까 막 문자 수신되는 알뜰폰으로 번호 유지하고 갔는데 그것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 이런 간단한 꿀팁들은 약간 MBTI가 아무리 P시더라도 한 달 전에 한번 검색해보고 계좌 만들 때도 예약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미리 예약해놓고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거를 마음속에 잘 정해두고 가시면 이것만 해도 올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국가를 고민하고 지역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간단히라도 약간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올 생활 동안 현타가 오더라도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싶을 때 내가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영어가 하도 안 늘어서 외국인 친구 못 만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2순위 여행이니까 여행도 다니자 하면서 되게 우울해하지 않고 많이 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이나 캘거리 오실 때 도움 필요하시면 제 인스타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한 5월 생활 되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